네, 인천 포커스, 예, 인천 사랑방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기 지난해 예. 미투 열풍, 어땠어요? 교수님 좀 뭐 어떻게 좀 몸이 움츠러들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요, 뭐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오늘 말입니다. 예, 석가모니의 석가모니의 그 자비심보다도 더 큰.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울고 갈 만큼의 자비심을 베풀 분들이 왔으니까 오늘 확실히 털어놓으세요. 확실히 한번 뭐 배워볼까요? 배우라는 게 아니라니까 미투 열풍 속에 나도 이렇게 끼는 거 없으세요? 그렇구나. 있으셨죠? 없죠, 당연히. 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오늘만 공개하시면 용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신 분은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대한민국 최고의 성 관련 문화 강사들 그중에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을 모셨거든요.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정호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이정호라고 합니다. 네, 박미정 선생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신지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신지은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전문 분야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네. 적어도 이건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소속이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거든요. 어떤 곳인지 여기가 뭔데 청와대 비밀 열쇠가 요가 있다 그러는 건 좀 들어봅시다. 네, 센터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그 아청법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좀 더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의지에서 만들어진 성문화센터인데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네. 성교육 전문 기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또 명확하게 또. 네. 청소년만 하시나요? 저희가 주로 이제 대상이 아청법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범죄로 인해서 보호관찰 처분 받은 경우에 청소년도 있지만 보호자인 부모님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또는 이제 교사분들 시민 대상으로 해서도 성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좀 우리가 그 타이틀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저는 제한적인 어떤 그 활동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또는 피해자 이분들 다 어루만져주기까지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 구성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저희 성문화센터는 전국에 58개의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버스로 하면서 체험형 버스의 그 성문화센터가 11개가 있고 저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가 있어요. 인천시 성문화센터가 있고 유일하게 저기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평구 성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성문화센터들은 그 조직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센터장 1명에 직원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점 청소년들의 성범죄율이 많아지고 저 성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서 추세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그 지방자치가 열려지고 나서부터는 어떤 곳은 성문화센터 직원이 6, 7명인 곳도 있고 저희처럼 5명인 곳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5분께서 지금 그 부평구 관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다 이렇게 소용을 하실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점점 청소년의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것이 많이 노출되니까 원래는 저희가 생길 때 취지는 계양구, 서구, 부평구를 저희가 관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워낙에 사이즈가 크고 시에서 이제 많은 곳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2011년 1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청소년 수련관의 성문화팀이었죠. 성문화팀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워낙에 이제 청소년의 성교육의 부분이 수요가 커지고 이게 사업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13년도 3월에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수련관 건물 안에 3층에 위치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천의 모든 청소년들을 만나고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근 직원이 이제 센터장님 포함해 5분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협회를 센터를 같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또 선생님들도 또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인력풀이 저희가 이제 20분이 계셨는데 이제 남성분이 계셨었다가 이제 경제 활동이나 어떤 가장으로서의 수입원이 이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이제 한 분이 나가셨고 지금 19분의 이제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양성할 때 100명이 넘게 몰린 거예요. 지원자가요? 네, 지원자가. 그것은 곧 그 중에서 거의 97%가 여성이었는데 네. 엄청난 스펙을 갖고 계시고 네. 굉장히 퀄리티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경력이 좀 보유자이면서도 반전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네. 여전히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셨던 분들 예. 저희가 선별하고 해서 교육하고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19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두 분 박미정, 신지윤 선생님도 이렇게 또 그렇죠.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하시는 네. 강사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명강사분들이죠. 네. 그렇죠. 네. 명강사분 대표로 또 이렇게 제가 이랬거든요. 네. 인천시 성문화센터를 네. 이길 수 있는 강사님만 받겠다 그랬더니 예. 두 분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아까는 뭐 안 나오고 싶겠다.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신지윤 선생님은 초등학생 대상이라 아기처럼 하고 오셨고 박미정 선생님은 고등학생 대상이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무겁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두 강사 네. 그런가요? 좀 빼겠습니다. 그 두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강의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그들한테 올바른 성문화를 지금 교육시키고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올해도 우리 당장 뭐 인천에서도 봐도 그냥 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서구청장 같은 네. 경우도 네. 결국 미투에 걸려서 네. 조사를 받았나 뭐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또 뭐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더 재밌는 거야. 저기 걸리면 죽거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게 단체장 중에 건배제에 잘못했다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3, 4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 건배를 할 때 뭘 하든 그걸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재작년 초네요. 재작년 초에 실제로 인천에서 건배사 잘못했다가 못 벗은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의식이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보충으로 드리면 자, 이런 드러나는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새롭게 드러나는 건지 이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범람이 있었는데 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민주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더 확대된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도 있었죠. 항상 그 전에도 만연해 있었고 만연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단지 여성과 남성의 권력의 차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 권력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이 말을 하게 되면 아까도 죄송 말씀입니다. 저희 보고 꽃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순간 헉 했어요. 네. 마이너스 또 20점이네. 벌점 한 200점 지금 먹고 들어가는 그렇게 보면 여성은 어떤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꽃으로서 꽃으로만 우리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꽃이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그냥 이쁘기만 하고 화장만 하고 뭐 옷만 이쁘게 그렇게 여성을 바라보다가 이제 여성들의 흐름이 바뀐 거죠. 의식세계가. 그리고 이제는 나도 말해야겠다. 나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서로 연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긴 거예요. 많이는 못 생기고 그렇게 진짜 빙산의 이것도 일각이라고 봐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연대를 많이 해서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여성 상위 시대다. 막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권 주자 날라갔어요.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 후보자였던 그 시인도 날라갔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그 대권 주자와 그 노벨상 그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여성이 있나요? 없지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그 동안에는 존경의 대상이었거나 감히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없었던 분들까지도 여성분들이 다 그분들의 정치적 인생을 종료했거나 문학가로서 인생을 종료를 시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냥 이 평범한 삶을 살으셔야죠. 이제는 그 정도의 힘 이제 영향력을 이제는 이제 갖게 된 상황인 거죠. 여기보다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살짝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여성들에 의해서 그 남성들이 날아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건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적인 질문이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인성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지. 여성들 때문에 여성들에게 잘못 걸려서 그분들의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인정.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 정말 이번에 드러난 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앞날이 뻔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이에요. 보면 이게
피해자 관점이냐 가해자 관점이냐 그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지만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 성문화센터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왕 지나간 문제지만 조금 더 볼게요. 이제 미투스쿨, 우리 학교에 스쿨 미투, 거의 오늘 제가 마이너스 100점까지 가야 될 것 같은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스쿨 미투 봤으니까 스쿨 미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시면 이 상담을 실제로 해오는 경우가 있나요?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한테 직접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거를 마음 놓고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전화를 상담을 한다든가 저희 이제 부평구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성교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이 좀 전화로 상담을 하는 편이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저 상담하고 싶어요 하는 것. 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렇구만요. 예. 그러면 센터장님이 해설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제 센터로 들어온 상담이나 아니면 센터장님은 또 직접 상담을 받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스쿨미투에 관련해서 직접 상담 받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사례는 정말 많죠. 그래요? 사례도 많고 스쿨미투가 이번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에 상당한 전화 문의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뢰가 많았었고 그것을 센터에서는 계속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사안에 따라서 해바라기 센터로 연계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스쿨미투 관련해서 어떤 행위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들의 집단과 또 이 스쿨미투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학생의 집단과 또 미투를 지지하는 집단과 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미투에 대해서 오히려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는 오히려 비난의 그룹들이 굉장히 그룹이 굉장히 많이 분열된 상태로 있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공격과 또는 어떤 음해의 부분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미투를 외쳤지만 나중에 그냥 스스로 수면 밑으로 이게 뭐죠? 가라앉기를 원했고 또 나는 미투 그때는 말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이론들이 많아서 나중에 그 행위자들 또는 그 분들이 어떤 기소로 해서 올라갔어도 피해자가 또는 이 미투를 외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건 안 하고 싶어요. 나 안 할래요. 그리고 그때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좀 바로 잡아주세요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런 번복 때문에 어떤 진술의 신뢰성 그리고 어떤 그거에 대해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뭔가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것 같은 의심받는 사례들이 많았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더 많이 힘들었죠. 제가 그 스쿨미투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스쿨미투가 인천에서 촉발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좀 더 활성화 어떤 계기가 됐었나요? 서울에 했다가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다 인터넷 시대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다 SNS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성문화센터에서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가 모든 학교 초중고등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성인권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건 진짜 말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우리가 받았던 이게 폭력이구나 이게 차별이었구나 이게 강제추행이었구나 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저희가 하면 이제 평가지를 봤는데 평가지에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할 곳이 어딘지 몰라요. 이런 식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아이들을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SNS를 접촉하면서 이제 이게 거대해지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아침 등굣길에 만나러 다니고 길거리 밤늦게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자꾸 그게 모 요거죠? 그렇죠. 모 요거. 실제로 지금 인천도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심각하게 지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끝난 학교도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학교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문제된 교수님들 얼마나 믿겠어, 세 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만들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설명한 게. 학생들 쫓아가가지고 등굣길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칭찬받을 것 다음이고 이제 거기서 그 문제가 됐던 교사들 입장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입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냐고.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왜 지금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했던 말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관행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옷 짧은 옷과 뭐 담배 피는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여성들이 몸이 그러면 나중에 공부 못하면 어디 갈래? 어떤 사람이 너를 선택이나 하겠니? 넌 연애나 하겠니? 결혼이나 하겠니?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과 심지어는 뭐 터치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의식 없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좀 몸이 불편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좀 잠깐 안마해달라고 한 정도가 이게 무슨 의도가 없는데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의도성과 고의성과 횟수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잘 배워야 돼요. 쟤는 위험선을 지금 넘나드는가 봐. 제가 자꾸 지금 저 선생님들이 내가 얘기하면 지금 막 눈이 동그래요. 쟤는 잘못하면 늘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일반적인 지금 현상이 그런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신 이유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 거죠.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요. 특히. 그죠? 저도 사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회에 문제되는 분들이 정말 나빠서가 인성적으로 굉장히 도덕성이 결여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촘촘히 굉장히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관행 같은 것들, 문화적인 것들, 사회 요소적인 것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대하는 농경시대에서부터 여성이 대하는 방식이 만들어진 어떤 성 차이가 결국은 역할로 고정화돼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돌봄과 희생과 양육과 아이의 부분은 여성의 몫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도적이고 목표적이고 뭔가 생산적인 것들은 남성의 역할로 된 것들인데 이것이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나눠진 것이 결국은 성 차이로 굳어져서 이제 지금 어떤 여성들이 권한이나 기회나 이런 참여의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미투가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박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표현 중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 차이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른, 뭐 아이들, 뭐 상사, 또 부하 직원 뭐 이런 것들이 남녀 관계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남녀 간의 그 문제를 권력 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 사실 얼마 안 된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옛날부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농경사회 산업화시에 당연하다고 다 힘쓴 사람이 돈 벌고 잘 뭐 일을 많이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그 권력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는 말씀 조금 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거 선생님 질문하신 선생님 오셔야 되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서로 미루고 미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미뤄보시죠. 왜 어떤 이게 권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사회 보장에 대한 그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여성들에게 어떤 참여권이 있었고 사회 보장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성들이 어떤 사회 진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광장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그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도 여전히 어떤 영주나 힘 있는 자들에게 열려진 여론의 광장이었지 거기에 여성은 배제됐었고 그거 역시도 남성들에게 열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여성들은 어떤 기회도 없고 심지어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배가 아직은 아니신 것 같고 이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40대? 네, 같습니다. 40대 맞죠? 네네네. 저랑 같은 연배죠.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할 때 오늘 참 옳은 말 하셨어요. 칠거지약, 뭐 삼종지도 이런 말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단 말이죠. 여성들의 삼종지도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없을 때 돌아가셨거나 사망할 때는 아들의 뜻을 따라서 아녀자들은 그렇게 이
집안의 가문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엄격한 규율이 있었었거든요. 네. 또 이 칠거제약은 여성들이 감히 남성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질투하거나 아들을 못 낳거나 뭔가 수다스럽거나 집안에 뭔가 이게 뭐 음란하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럼 이제 그게 쫓겨나는 이유가 또 그렇죠. 됐었던 거잖아요. 당연하게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을 조강지체가 있어도 데리고 들어오면 그냥 떠받들어줘야 되고 밥상을 차려드려야 되고 이부자리를 봐줘야 됐던. 그때가 좋았던 거 아닌가? 아, 그리워 죽겠어. 아, 그리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만간에 못 뵙겠다. 조만간에 못 뵙겠다. 솔직한 옛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20대에 왜 여성 혐오가 많이 생겨나냐면 지금 20대, 30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가부장제가 뭔지를 몰라. 남성 문화권이 뭔지를 몰라. 네. 남존여비가 뭔지를 몰라. 지금의 20, 30대는. 그런데 자꾸 여성들이 뭔가 자꾸 길거리로 나오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뭔가 여성들이 약하다고 하고 귀에 닫아달라고 하고 왜 우리에겐 이렇게 차별을 하냐라고 하니 지금의 20, 30대 또는 10대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저러는 거야? 그냥 보이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그래서 혐오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대와 제가 별 탈 없이 가려면 남성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하지 말고 잘못된 남성의 사고를 바꾸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지금 제가 남성의 사고라고 하고는 딱 어떤 성을 지칭하는 것보다 남성들의 그런 의식의 변화가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개 중에 여성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도 꽤 많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저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모르고요. 그래서 남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우리 남성, 여성 다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 여태 우리 사실 오프닝 정도뿐이 안 한 거야. 근데 뜨겁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본 질문을 좀 가끔 해가면서 해야 그 남들이 봤을 때 청소년 성문에 맞는 질문을 하지 자꾸 그저 오프닝만 하셔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러시죠. 뭐.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내용으로 많이 하죠. 그러시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죠. 박민정 선생님은 교수님보다 질문을 나올 걸 그랬어. 두 분이 맞는 질문 답변이었는데. 조금 저희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력 예방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전지역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지역? 네, 우리 지역이 안전한지 제가 그 학생들이 다니는 길, 학교길, 학교 뭐 학원이라든가 그런 길에서 그 길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건지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민감성을 키워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저기가 공사 중이니까 저기는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 저기는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구점이나 뭐 갈 때 보면은 그걸 보는 민감성을 찾는 거죠. 우리 이제 옛날에 그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이제 철수했는데 학교 문구점 옆에 조그만 오락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 안준뱅이 펀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 앞에 그림이 뭐냐면 옛날에 언더우먼 있잖아요. 그 별 팬티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런 그림이 이쁘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런 걸 민감성을 갖고 아이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렇게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쁘네, 이쁜 여자가 뭐 머리 이것을 이렇게 멋있어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성장하면서 바라보면서 인터넷 핸드폰이나 자기를 잠깐 보다가 비슷한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좀 수위가 점점 높아가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거를 음란물을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역에서 꼭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민감성을 저희가 좀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워주고 있고요.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는 사춘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아이들 대상에 맞는 음란물 이제 사이버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음란물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가 스쿨미투 그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작년에 진짜 힘들게 우리 센터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19분 선생님들 다 지쳐가지고 내년에 간둘 거야. 내년에는
다 간두고 내년에 좀 편히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스쿨미투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확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박미정 선생님이 관두는 날은 스쿨미투가 없어진 날이네요.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데 신준 선생님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 받지 않은 학생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받은 친구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았던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데 한 번이라도 봤던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 이게 좀 불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러한 사회적인 그 성 관련된 문제들 봤을 때 처음에는 왜? 저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 저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과 그걸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 하나의 교육이 이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전환이 되고 인식을 바꿀 수 있고 이게 성에 관련된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돈 많이 들여서 영어 교육은 조기 교육 한다고 지금 엄청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관련된 그 성인지 이런 쪽도 저는 정말로 조기 수준에서부터 왜냐하면 조기 수준에서는 우리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나 크게 활동이 큰 차이가 없을 때부터 이게 저는 이제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육이 지금 보니까 교육 내용도 좋고 또 받으면 확실히 다르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거 신청? 학생들도 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 하잖아요. 센터장님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청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노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도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워낙에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중에 어떤 홍보 자료를 보시고 또 SNS 하시다가 저희 청소년의 성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몇 명씩 모집을 해와서 예를 들면 4학년이면 4학년, 5학년이면 5학년 그룹해서 저희가 언제쯤에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연락을 오면 기꺼이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그 신청서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아이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특성이나 어떤 혹시나 문제 행동이 있는지를 별도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문화센터 안에 체험교육관이라고 하는 이미 세팅되어진 체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강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량 강화하시고 또 슈퍼비전 받으시고 본인들끼리 스터디 하시고 하셔서 대상에 맞는 그리고 그 대상과 어떤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또 프로그램을 짜서 나가서 하는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는데 이제 그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지금 주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제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해서 일반적인 언어의 소통이 좀 안 되거나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또 아동 이런 경우에는 체험관 교육원에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체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팅되어진 그 교구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죠. 이 지금 말씀 학교에서 주로 많이 선택적인 말씀 중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교육 대상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뿐만 아니고 장애도 다 포용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교수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론적인 얘기였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 그럴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왜 나왔는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게 됐어. 그죠? 교육 방식도 안내됐는데 이제 묻고 싶은 거 물어봐요. 진짜 묻고 싶은 거.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상담하신 분 중에 남이 딱 들으면 다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공개하시면 안 될까? 서구청장 말고 서구청장은 이미 공개돼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어. 그분은. 왜냐하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둘 이상의 집단에서 어떠한 그 가십거리로 얘기를 할 때 이게
정말 공공의 목적성에 부합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끝난 사례라 하더라도 지금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끝난 사례고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면 네. 그거를 여기서 논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스쿨미트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지금 이 성폭력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실은 젠더 기반한 폭력들이 젠더 기반한 폭력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또 성매매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놓긴 했지만 여전히 빠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네. 또는 데이트 폭력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이것들을 근절하고자 정부가 노력한다면 저는 이건 벌써 근절됐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홍대 누드 사건이 네, 있었을 때 큰 파장이 있었죠. 그때 남성의 몸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성이 그것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빠르게 수사했죠. 정말 빠르게 일주일 만에 잡은 거야. 쏜살같이. 일주일 만에 행위자를 잡아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벗은 몸을 굉장히 이 상품화 시키고 돈으로 환원되는 이 사이트가 200개가 넘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200개가 넘는데, 그리고 여성의 벗은 몸을 그렇게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이 굉장히 유의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이 젠더 폭력을 사대학 근절로 해놨으면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걸까? 이거죠. 지금 이제 뭐 크게 그게 뭐 이미 판결까지 다 됐고 안희정 사건이야 워낙에 뭐 사회적 이슈의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 부분도 어떤 위계는 있으나 위력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웃음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고를 다녔거든요. 여고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언어와 희롱적인 언어를 네.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도 많이 쓰셨는데 남자들이 뭐 학교에서 두드려 맞는 건 그냥 비일비재 했었던 거죠. 네, 그것이 너무 잘못됐었잖아요. 힘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위력이라는 게 있었기 권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천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요. 인천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이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청소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요. 근데 그 목소리들을 누구 하나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성문화센터 역시도 국가에서 뭐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다 보니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필터 없이 전달할 곳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하면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남성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는 전제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오히려 그거는 남성과 여성을 자꾸 극한적으로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네. 이 사실은 지금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거고 네. 또 부평역 그 편의점 폭행 사건도 네. 그 여성이 정말 새내기 학생이었잖아요. 예. 그 돈을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그 아이가 화장실을 가는 상황에 쫓아와서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부분들은 그런 가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여성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런 범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 이것은 사회가 여성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여성들이 성형을 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꾸미는 것은 여성들의 선택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거 본질로 파고 들어가면 여성들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성들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남성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유지돼야 되니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고 아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어떤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자기 몸을 가꿔야 되는 것들서부터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출발은. 네, 근데 네. 지금의 성형과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을 마치 니네들이 선택해놓고 무슨 그걸 차별적인 문화였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지금 이 말씀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게 네.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그 집단, 세력, 어떤 그 계층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본질하고 좀 다른 쪽으로 자꾸 이게 논란 유발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여론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런 현상도 지금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교수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하게 어떤 남성이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지만 최소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사고를 가졌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전 지금 마이너스 시점 20점으로 끝났지만 이게 사회에 무리를 대고 결국 자신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변했다는 거죠. 사회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평구 청소년 문화센터가 와서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 근데 사실 없었으면 좋아하는 기관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없어야 될 기관인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경찰서도 없으면 좋은 기관이죠. 좋은 기관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앞서서 경찰은 범죄라는 게 쫓아다니지만 여기는 교육만 미리 돼 있다면 상당 부분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지 몰랐죠. 근데 선생님들이 더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시간이 더 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마지막 질문도 또 청소년 문화센터, 성문화센터가 직접 연관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일하실 거 아니에요? 네, 주요 사업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찬가지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어쨌든 남성 문화권에서의 좀 남성들도 변해야 되는 것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성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있고 감수성도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데 반해서 기성세대나 부모님들이나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그 어떤 체화된 대로 그것이 맞은 것처럼 고정관념 속에서 자꾸 맡겨진 것을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깨려면 사실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차별적이고 여전히 국회의원의 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비율과 지방자치의 어떤 구의원의 편성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의 관리직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비율적으로 이런 어떤 균등한 기회와 여러 가지의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의미로 이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가 이게 여성 우월주의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 30대는 혜택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감정들이 억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대립 관계로 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저희가 포커스가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인식의 부분, 성인권의 부분, 좀 더 감수성을 훈련시키는, 향상시키는 이런 포커스로 저희가 교육을 좀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범죄율이 많이 좀 증가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재범을 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발의나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미정 선생님 올해 개인적으로 관두십니까? 아니죠. 계속 하시나요? 그 올해 계획 있으시면 여기서 아주 공약을 내세우시죠? 계획이라기보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엄마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성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성교육이 딱 들어보니까 이 아이도 이상한 거예요.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저희 같은 청소년 전문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을 부를 수가 없대요. 자원봉사처럼 하시는 그분들이 와서 해주셨는데 모니터링을 좀 못하신 거예요. 그 담당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 예산만 확보가 되면 본인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에 있잖아요. 1년에 몇 시간을 하라는 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시간을 진짜 아이들을 원하고 이렇게 스쿨미트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좋아하던 연예인들마저 이런 시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교육 정책에서 조례에 넣어가지고 이 학교에 뭐 구수형만 하지 말고 이 교육을 보건 시간처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예산 책정을 딱 이거는 성인권에 딱 해 하고 예산을 딱 학교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성 가치관이라든가 성 문화라든가 그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정책에서 그거를 제가 제 계획이 아니라 그거를 꼭 해주십사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성교육은 예산 편성 지침에 꼭 항목을 정해서 아주 그냥 딱 박아드려야 되겠구나.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옵션으로 하면 좋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반적으로 표현하니까 교육 당국자 못 알아보는 거 딱 박아달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준 선생님 올해 계획이 있으세요? 기왕 방송도 나왔겠다 이제 확실히 그냥 최고의 강사가 되는 겁니다. 예. 최고의 강사가 돼야죠. 저희 센터장님이 워낙에 또 저희들한테 많은 뭐 심화교육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이런 성 관련된 뭐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권적으로 바라볼 때 저희가 지금 인권적인 거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잘하는데 그 중에서 성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좀 깨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 올해 바람입니다. 이게 자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시는구만요. 네. 엊그저께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자꾸 이런 거에 논의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 또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저로서는 참 힘든. 그런 데 같아요, 여기가. 그죠? 저희가 자꾸 시간이 길게 이렇게 방송을 하면 결국 마이너스 100점을 채울 것 같아서. 교수님, 마지막 할 얘기 없으면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할 얘기 5초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결국 핵심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 사회적 기반 만드는 게 핵심이다.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 사랑방이 만난 부평구 청소년 문화센터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함께 사는 조화로운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세 분의 앞으로 더 역할을 기대하면서 박수 크게 치면서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셨습니다.